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뇌 동맥류 시술을 받으셨던 환자분이신데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영양소 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서 상담을 하셨던 분이고요. 한 거의 1년 반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관리하시고 건강해진 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나이는 만 50세 정도 되시고요. 키는 좀 작은 편이신데 체중은 조금 과체중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셨고 뇌혈관 영양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글리아틴이라는 약이 병원에서 처방이 되거든요. 뭐 치매 예방약이라고 또 하고요. 뇌 세포에 대한 영양 공급을 해주는 그런 영양소 같은 그 의약품입니다. 뭐 비타민 C도 드셨고 또 눈 영양제도 드셨다고 하셨어요. 혈압약을 5년 전부터 드셨고 현재 2개월 전부터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리고 병원만 가면 맥박이 빨라서 심장약도 2, 3년 정도 드셨고 혈압약과 같이 2개월 전부터는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요로결석을 5번 정도 걸려서 체외 충격을 했습니다. 2, 3회 정도 하셨다고 하셨고 약물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정혈압인데도 불구하고 135에 95 이상 수치가 나옵니다. 하루 2에서 3회 정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맥박은 63에서 80이 정확치는 않는 수치입니다. 아스피린은 3년 복용하셨고 오른쪽 뇌 동맥류 스텐트 시술 후에 현재 임플란트 1개 뼈 이시고 임플란트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른 기침을 가끔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혈압약 이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심장량은 콩코르정을 드셨다고 하셨어요. 네. 제가 이 메시지를 받고 조금 의아했어요. 사실은 뇌 동맥류라는 게 무엇인지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뇌 쪽에도 정맥도 있고 동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리 쪽에도 우리가 정맥과 동맥이 있듯이 보통 우리가 하지 정맥류, 정맥에 생기는 저류, 그러니까 정맥에 생기는 혈관의 부풀어 오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거는 사실 굉장히 생활에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뭐 생명과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뇌 쪽에 동맥에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꽈리처럼 풍선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커지면 터질 수도 있습니다.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뇌출혈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생명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이분은 사실은 다행히도 터지진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뇌 동맥류는 왜 생기는 걸까? 저는 항상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뇌 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 원인이 한 가지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라고 뭐 포털 사이트나 이런 정보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예를 들면은 압이 가장 많이 받는 곳.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큰 혈관이 지나가다가 가지가 이렇게 쳐지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가지가 쳐져 또 가지가 가지를 만들고. 그런데 이 가지가 쳐지는 이 부위가 압이 굉장히 많이 받는 부위라고 해요. 우리가 물줄기가 쭉 가다가 갑자기 작은 물줄기로 탁 나눠졌을 때 여기서 약간 소용돌이 같이 듯이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돌면서 나가잖아요. 요때 가장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에 이렇게 또아리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풍선 모양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분의 경우에 이제 그 가지에 있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진 않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혈압 조절이 잘 안 됐을 때 이렇게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또 혈관 안에서 생기는 염증, 그러니까 혈압으로 인해서 혈관 안에서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의 제1의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염증입니다.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혈압은 뭔가 심장하고 관련이 돼 있을 것 같고 웬 염증? 그런데 혈관 안을 떠돌고 다니는 뭐 산화물질이라든가 또 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혈관 안이 스크래치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잠깐만 피부에 스크래치가 나도 진물이 오르고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염증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혈관 안에서 똑같이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혈관 내벽이 손상을 받으면요, 이게 수축과 이완이 잘 돼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면 그냥 부풀어져서 커져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혈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한 군데가 예를 들어서 뇌동맥류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당연히 생길 수 있죠. 한 군데 뭔가 내 몸의 원인이 혈압 조절이 안 된다거나 염증이 진행된다거나 이래서 동맥류가 생겼다면 또 다른 분지에서나 다른 곳에서도 동맥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술을 받으셔도 그 다음 예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는 게 사실 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시고 혈압약을 계속 드셨는데도 가정 혈압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135에 95가 하루에 한 차례 이상이 발견이 된다고 하셨고 병원에 가시면 150 이상. 그러니까 혈압약을 아무리 드셔도 이 혈압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나는 이게 안 맞나 보다. 그리고 먹고 싶지 않다. 이래서 심장약도 끊고 혈압약, 고혈압약도 끊으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을 때는 이미 약제를 다 끊은 상태 2개월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관리를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혈압약을 제가 좀 같이 드셨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드렸지만 혈압약 안 드시고 한번 관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영양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영양소들이 필요할까? 고혈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고혈압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혈관 안에 혈액의 압력이 혈관 안에 미치는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심장압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혈관 내에서 미치는 압력. 그럼 이 압력을 줄이려면 이게 빵빵하다는 거죠. 압력이. 그럼 이걸 조금만 이렇게 이완시켜 주면 되는데 우리가 건강한 혈관은 압력이 밀려 들어와도 이게 유연성 있게 늘어나 준다는 거죠. 그럼 잘 늘어날 수 있는 영양소가 뭐냐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이런 것들이 잘 늘어나게 해줘요. 그런데 이게 염증이 계속 생길 수 있는 어떤 산화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스크래치가 나면은 이게 염증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스크래치가 나지 않고 상처가 나지 않게 하는 물질이 우리가 보통 항산화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염증이 계속 진행되면 혈관 안이요. 혈관 벽이 단단해지고 굳어버려요. 그리고 뭔가 적재물이 쌓이면서 혈관 내경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항산화 물질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혈관 안에 물성, 이렇게 아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오메가3나 감마리놀산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항산화 물질 쓰고요. 그리고 오메가3 감마리놀산도 같이 썼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고혈압약으로도 굉장히 많이 응용되고 있는 게 고혈압약은 수축을 방지하는 제제를 고혈압약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길을 넓혀야 되는 게 고혈압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넓힐까? 유연해서 넓힐까? 어떻게 넓힐까? 요때 반응하는 게 칼슘과 마그네슘인데 칼슘은 수축하려고 하고요. 마그네슘은 이완하려고 하는 작용들이 모든 세포 내에서 계속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이 잘 작동이 되지 않도록 억제를 하는 게 고혈압 약의 원리거든요. 근데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제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를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걸 거꾸로 칼슘이 자꾸 세포에 유입되는 걸 방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칼슘의 짝꿍이면서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그네슘입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마그네슘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처방은 유연성 있게 오메가3나 감마리놀산 넣어드리고 수축과 이완, 운동력을 좋게 해주고 이완성을 좋게 해주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칼슘 용량이 너무 많은 제제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그네슘의 효율이 좀 더 큰 제제를 선택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이분께서 결석이 있다고 하셨어요. 결석도 칼슘 덩어리들이 뭉쳐서 생긴 거잖아요. 왜 칼슘 덩어리들이 왜 뭉쳤을까? 제가 신장 결석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편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마그네슘 부족이 칼슘을 더 활동하게 만들고 또 칼슘이 뼈로 가는 걸
마그네슘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이행이 잘 안 되게 되면 몸 안에서 칼슘이 막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조금 복잡한가요? 제가 그 결석편에 자세하게 제가 담아놨으니까 그 편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그러면 이런 영양소 관리로 신장 결석에 대한 예방 효과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양소를 선택을 할 때 환자분의 이야기를 쭉 듣고요. 그분의 어떤 병력이나 히스토리를 다 들은 다음에 요거와 요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대부분은 환자분들의 몸이라는 게 다 유기적으로 우리는 돌아가기 때문에 A라는 질병이 생겼다면 B라는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굉장히 연결이 되는 질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찾고 그 공통분모를 찾아서 한 가지 영양소로 두 가지, 세 가지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일석이조, 삼조의 역할을 하게 되는 영양소를 찾아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쭉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약간 또 변비가 있다고 하셔서 제가 레시틴이라는 거를 또 같이 드렸어요. 변비에 레시틴. 사실 레시틴은요, 뇌 신경세포가 손상된 경우에 신경세포를 복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장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몸에서 약간 변을 좀 물컹물컹하게 만드는 그런 물성을 조절하는 데는 레시틴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분한테 뇌기능도, 그래서 지금 글리아틴이라는 제제도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 글리아틴하고 같은 어떤 맥락의 영양소를 찾는다면 레시틴이거든요. 그래서 레시틴을 드리면서 장의 기능도 좋게 해주고 또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지방도 씻겨 내려가주며 하면서 또 뇌 조직의 손상된 부분을 복구해주는 또 일석삼조의 역할을 함께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1년 반 동안 혈압 관리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체크해서 보내주시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냐면 혈압이 완전 정상 혈압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가끔 좀 신경성으로 병원에 가시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은 혈압약 없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메가3를 좀 제가 집중적으로 썼기 때문에 아까 마른 기침 하셨다고 하신 거, 면역학적으로 천식 증상이 아닌 마른 기침은요, 오메가3 좀 충분하게 드셔주시면 기관지 세포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해지면서 항염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른 기침에 굉장히 도움이 돼서요. 그 부분도 제일 먼저 한 4월 달 정도 되셨을 때 기침이 없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6월 달 정도부터는 혈압이 130에 80, 120대에 80 이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작년 한 11월 정도에 저한테 주셨던 메시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양약사님 덕분에 혈압도 안정되었고 전체적인 몸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늘 혈관이며 혈압 걱정에 염려가 되었는데 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혈압은 정말 많이 안정이 되셨고 최근에 이제 MRI를 다시 찍어 보셔야 되는 날짜가 다가왔어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요. 8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러 가시는 날이라고 아침 일찍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네, 다시 연락을 주시기로 하셔서요. 아침 일찍 연락 주셨고 오후 3시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깨끗하다고 7년 후에 검사하면 된다고 합니다. 재발 위험은 아주 낮다고 합니다. 네, 양혜사님 도움이 많이 컸습니다. 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 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같이 통화를 드리면서 7년이라는 시간은요, 그냥 완치됐다라고 병원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조금만 불안해도 한 2년, 3년 이 정도 그 간격을 두고 검사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병원에서 7년 동안은 괜찮겠다, 그냥 완치, 혈관 경강 너무 좋다라고 소개를 받고 오셔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관리해드렸던 어떤 결실을 또 맺고 있는 시점이라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바라볼 때 그 질병 하나만 바라보고 약제 하나로 그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를 여러 가지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그걸 좀 초반에 요 한 가지를 잡다 보면 다른 것들이 함께 같이 좋아져서 이분께서 사실
제가 나중에 콜라겐도 드렸거든요. 네, 관절 건강부터 시작해서 또 혈관의 탄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콜라겐도 되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또 나이가 이제 만 50세가 넘어가셨기 때문에 또 관절 건강도 중요하고 피부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콜라겐이 제가 드린 목적은 그 부분도 있지만 혈관의 탄성 을 좋게 해서 아주 탱글탱글한 이런 혈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뇌 동맥류가 생기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 관리를 해드렸던 분의 사례였습니다. 저하고도 굉장히 또 친하게 지내고요. 이분의 또 언니분께서 천식 치료를 하시면서 소개를 시키셨던 분인데 앞으로도 이 혈관 관리 잘 하시면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안 드세요. 아주 조금의 용량으로도 꾸준하게 계속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저용량으로 관리를 잘 하시면서 유지하고 있었던 환자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긴 시간이었는데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